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틀 연속 반등 시도하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타났고요. 정치 불확실성이 피크를 넘긴 것 같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또 금투세 폐지되면서 여기에 따른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코스닥 쪽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일부 줬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전에 매도했다가 오후 들어서는 매도를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런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부진하고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건 아마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만기를 좀 의식한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선 뭐 미증시가 빠지긴 했는데 뭐 급락했던 것도 아니고, 또 한국 관련된 지표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그날 나오는 뉴스대로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해증시 영향은 그렇게 크게 받을 만한 사항은 아니었고, 시장에서는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번 주말 넘어가면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급 혼란함을 겪었고 이번 주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봐서 관련 재료로 빠졌던 건 일단 복원시켜 놓고 보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또 중국이 계속 경기 부양 의지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동안에는 뭐 중국 부양 하나만 한데, 외신에 의하면 한중 관계가 향후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어느 정도의 어떤 수혜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일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면서 코스닥의 심리가 일부 좀 개선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오늘 뭐 미국에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마이크론테크가 보조금 확정됐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부진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보조금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이 받은 거 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 관련한 불확실성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두 종목은 반도체주가 빠졌으니까 약세를 보였지만 소부장주들은 오늘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확실성 완화 이것도 영향을 좀 준 것 같고, 뭐 이런 흐름 속에서 코스닥의 상승 종목 수가 역대 3위.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종목, 어제 역대 1위, 오늘 3위, 하여튼 여러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근데 오늘 뭐 영향을 줬던 건 여당 쪽에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의원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뭐 금투세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중국 이야기인데, 중국 당국이 2015년 이후에 가장 큰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재정 적자를 장기적으로 국내 총생산의 3% 정도 선에서 막고 있었는데, 이걸 4%, 그러니까 이제 재정을 확대해서 내수를 부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중국이 내수 부양하거나 말거나인데, 이게 어느 정도는 다른 나라에도 좀 반사이익이 있을 것 같다, 아니 반사이익이 아니라 수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유럽 증시가 일부 좀 반응을 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반응을 못 했잖아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뒤늦게 좀 반영하는 그런 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금투세, 정치 변수, 그다음에 중국 부양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조금 더 올라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뭐 그제부터 보여드린 건데, PBR 0.8배, 0.8배 이하에서는 이거 출처 잘못됐네요. 출처는 이게 북임팩트라는 곳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잘못 나와갔는데, 어쨌든 PBR 0.83 찍고 나면 한동안 반등 사이클이 나왔는데, 그때 각각 반등 나온 거는 이제 저점 대비 종가 대비 피크 한 사이클 큰 피크 때까지는 제법 올라갔었거든요. 뭐 지금 또 똑같이 저렇게 된다라는 뭐 우리가 이제 장담은 없는 건데, 어쨌든 과거 데이터 볼 때 제법 반등 사이클이 나왔었다, 큰 폭으로. 그래서 지금도 좀 그렇게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어제 올라갔고 하루 정도 올려놓고 또 분위기 보자, 뭐 이런 이제 정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바닥을 친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양시장 부분 대형주는 좀 부진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부진했던 건 제가 보기에는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도 일부 좀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건 오늘 매수 주체가 외국인 기관 쪽보다는 주로 개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주도할 때는 중소형주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원래는 개인들이 주도할 때 지수가 잘 안 올라가는데, 최근에 12월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4조 원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4조 원을 팔다 보니까 현금이 좀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지속성은 없고, 하루 이틀 정도 영향 주면 뭐 그 돈 가지고는 더 영향 주긴 어려운데, 어쨌든 오늘 개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지수는 제가 아침에
코스닥이 분기 차트 되게 중요하다고 60분기선 깨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저점이 되면서 이제 돌려 세우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서 지난번 저점이 코스닥 이번 사이클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뭐 모르죠. 또 이제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이건 장담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현재까지로는 다행히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오늘 조금 더 회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고 다만 이제 조금 부담되는 상황이 되는 건 코스피 지수가 저항대 1차 저항대는 오늘 종가고요. 1차 저항대는 오늘 종가고 큰 저항대는 10월 말 이후부터 철저하게 작용을 했던 저항대가 이제 지금 2460에서 70 사이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코스피는 좀 저항대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거를 이제 돌파하려면 대장이 나서줘야 돼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대형주들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만기 이후에 좀 나오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1370억 정도 팔았는데 이게 오전 11시에 1500억 순매도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 매도가 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11시 반 뭐 그 정도부터는 그 매도가 거의 정체 보이다가 그 이후에 오후에는 오히려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제가 아침에 설명드릴 때 오늘 같은 날에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강한 매도가 이제 마무리가 된 건지 테스트 해보기는 오히려 좋은 것 같다. 미국의 반도체 빠지고 금리 올라가고 했으니까.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세게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목은 삼성전자 거의 800억 원 정도 팔았고, 그다음에 매수는 네이버와 하이닉스 그러니까 두 종목이 이제 순매수 1, 2위 되는 건데, 그렇고 그 외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조선주, 하여튼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었고요. 기관은 오늘 한미반도체가 순매수 1위였고 조선주가 되게 많이 깔려 있어요. 예, 조선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쭉 깔려 있고 네이버, 카카오 역시 열심히 지금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반면에 매도는 하이닉스나 LG에너지솔루션인데 뭐 규모가 대량이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종목들 보면 매수 쪽에 좀 특이했던 게 보통 순매수 상단에 보면 그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들이 포진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딱 보니까 특정 창구로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 종목군들을 쫙 뿌려서 사는, 그러니까 뭐 만주 단위, 몇만 주 단위로 쭉 뿌려가지고 몇십 개를 다 쭉 모아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뭐 하여튼 뭐 가끔 그러기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매도 쪽에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몰려있고 매수 쪽에는 소부장 쪽을 좀 뿌려서 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업종별로 뭐 이렇게 뚜렷하게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골라서 선별적으로 매수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미국에서는 지금 그 메가세븐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가고 있죠. 오늘 뭐 엔비디아는 빠지고 알파벳은 급등을 한다든가 또 테슬라 올라가고 뭐 다른 종목은 빠지고 뭐 원래 엇갈릴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지금은 막 그 안에서 시소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메가세븐에서 뭐 알파벳이 올라갔다, 뭐 아마존이 올라갔다 이게 별로 영향을 안 받잖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좀 민감하게 보는 게 1차적으로 테슬라, 엔비디아, 그 다음에 애플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밀리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 또 미국의 국채 금리가 4.2% 넘어갔는데 제가 아침에 뭐 미국이 FOMC 앞두고 이런 것보다는 국채 발행이 진행이 돼서 어제 미국 국채 580억 달러 규모의 3년물 발행이 됐고 보통 2, 300억 정도 발행이 되는데 600억 가까이 된 거면은 발행 규모가 컸기 때문에 금리가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도 그 국채 발행이 진행이 되는데 이틀 합쳐봐야 어제 새벽에 발행된 거 하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확 뛰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또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우리한테 부담이 되니까 체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일이 있고 주말에 또 표결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긴장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코스피 지수가 저항대 근처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저항대를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땡겨서 해결을 해줄 거냐, 아니면 이제 일단 여기서 반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갈 거냐, 중요한 어떤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큰 변동, 사실 오늘 종가가 계엄 첫날 빠지고 그 다음날 쭉쭉쭉 빠지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빠진 것만큼 그거 빼놓고 다 복원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증시가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건데, 지금 코스닥이 얼마나 심각하게 빠졌냐면 역대 낙폭 5위예요. 예, 역대 낙폭 5위인데
이제 보통 그 다음에는 대부분 다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 그때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극에 달할 때 그때 이제 2년 연달아 빠진 적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대체로 30% 이상 빠지면 증시가 다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 2003년 저 때는 뭐 IT 버블 뒤, 그 다음에 또 카드 대란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겹치면서 상승이 미미했는데, 근데 어쨌든 많이 빠지면 그 다음에는 제법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수가 저기에서 마이너스 30%라고 하지만 알테오제니 지수, 대형주 지수를 좀 왜곡시킨 게 있어서 실제로는 더 크다고 봐야죠. 달러 지수로는 마이너스 35%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변동성이 큰데, 이게 공교롭게도 다 짝수애잖아요. 그래서 홀수에는 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에 한탕 해먹고, 그 다음에 확 눌러가지고 떨어뜨린 다음에 또 해먹고, 뭐 이런 게 작동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회가 될 만한 위치까지 떨어진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종목들 갖고 있는 걸 일단 복원하는 걸 좀 기다려보는 것도 대응이 되지만, 어쨌든 좀 빠르게 될 수 있는 종목군들, 수급이 좀 쌓이고 있거나 수급 매도가 멈춘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계속 가져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이후에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가 요즘 방송을, 오늘 아침 방송이 평소보다 한 20분 늦었잖아요. 이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해가지고, 이게 시장 이러니까 막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럴수록 더 집중하셔가지고 종목 쪽에 어떤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뭐 이제 마감하도 그냥 잊지 말고 계속해서 종목 수급,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거든요.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